살면서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을 담아 설득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헌신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관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변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녀는 오랜 지인과 동업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업자의 무책임한 태도, 약속 불이행, 사업에 대한 무관심 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대화도 시도하고 조언도 건네고 심지어 동업자의 몫까지 감당하며 노력했지만 동업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심해져 갔죠. 그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더 잘해주면 달라질까? 조금 더 기다려주면 변할까?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그녀는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자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는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 후 그녀는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다시 일으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자신은 점점 지쳐가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참고 기다리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상대방은 변화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 지쳐갔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희생을 강요했고 직장 동료들은 그의 친절을 이용했으며 친구들은 부탁만 할 뿐 정작 그가 힘들 때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더 잘해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소진되어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당한 부탁은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어? 라며 당황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자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나요? 혹시 혼자만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을 바꾸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생일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을 지켜주고 먼저 연락하며 노력했지만 친구는 늘 바빴습니다. 미안, 다음에 꼭 보자. 그녀는 서운함을 억누르며 관계 유지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고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도 될까? 혹시 나중에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훨씬 편안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찾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혹시 나만 노력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은 특정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건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면 변할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 그는 충격을 받았고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에게 집중해.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기로, 불필요한 대화는 줄이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자 그 사람의 태도는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자유를 잃은 채 살았지만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삶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꾸려 애쓰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 하고 그들이 더 친절해지고 더 긍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며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불만이 많았고 아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노인은 내가 더 잘하면 이들이 변할까? 생각하며 더욱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냉담했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손주들마저 노인에게 서운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똑같은 옷만 입어요? 다른 친구네 집이 더 좋아요. 노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의 식사를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노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혼자 다니시지? 집에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아니게 되자 그들은 노인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노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고 아들은 시간을 내어 노인과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라며 노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노인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가족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고 가족들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만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변할 거라 믿고 진심을 다하면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치는 점점 퇴색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았던 경험,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고마움을 받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하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똑같은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남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만 찾을 뿐입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어쩌면 그때 우리가 바라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그제야 상대방은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노력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동안 억지로 바꾸려 했다가 지쳐버린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때,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남고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됩니다. 이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꾸려 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공감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설명서입니다.